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월급만으로는 돈을 버는 걸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는 책입니다. 최성락 지음 월요일의 꿈에서 나온 책입니다. 돈이 없으면 인연도 끊긴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돈의 심리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본은 돈을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에 돈의 속성에 대해 잘 알아야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요. 돈에 쪼들릴 때보다 돈의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돌아볼 확률이 좀 더 높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을 확률이 좀 더 높다.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자랄 확률이 좀 더 높다. 좀 더 높은 확률, 이거면 우리가 노력하면서 추구할 이유로 충분하다. 돈을 더 벌고자 하는 게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돈을 버는 건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돈 벌기는 인격 수양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진짜 부자와 다르게 졸부는 잘난 척 한다고 하는데요. 졸부는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다. 돈은 많아졌지만 부자의 언행은 잘 모른다. 부자가 아니었을 때는 주변 사람들과 내 차가 뭐뭐인데 고장났어. 수리비가 50만 원이라는데 큰일이야 라는 식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나서는 내 차가 포르쉐인데 고장났어. 수리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해서 큰일이야 라고 말하게 된다. 자신이 보기에는 부자가 되기 전후로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보통 차에 수리비 50만 원은 그냥 대화지만 포르쉐 수리비 1,000만 원을 얘기하는 것은 돈 자랑이 된다. 원래 부자, 오래전부터 부자는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졸부는 모른다. 이전과 똑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할 뿐이다. 결국 진짜 부자는 잘난 척하지 않는데 졸부는 잘난 척한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된다. 검소하게 생활하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던 사람이 부자가 됐다면 분명 살고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바뀐 것이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고 따라서 그렇게 주변 환경이 바뀌면 본인도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다. 이런 일관성은 좋은 것일까? 그런 것 같지 않다. 부자가 됐음에도 이전과 똑같은 소비 패턴을 보이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그건 그 사람이 부자이기는 하지만 네오포비아 성향을 가졌기 때문일 수 있다. 심리학에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네오필리아와 네오포비아라는 개념이 있다. 네오필리아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긍정적 성향이고 네오포비아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부정적 성향이다. 네오포비아적인 사람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고 변화도 바라지 않는다. 그냥 기존에 익숙한 것만 계속하려 한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려 하고 자기가 먹던 것만 먹으려 하며 자기가 입던 옷만 계속 입으려 한다. 내가 보기에 부자가 된 후에도 소비 패턴이 변하지 않은 부자는 대부분 검소하게 살려고 해서가 아니라 네오포비아 성향을 지녔기 때문이다. 부자 가운데 네오포비아 성향을 지닌 이들이 있다는 데 대해 의문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부자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시도하는 사람 아닌가? 아니다. 부자 중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오래전 자신이 발견한 돈 버는 원리를 바꾸지 않고 계속 반복하기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 또 돈을 버는 데는 네오필리아 성향을 보이지만 그 외에는 네오포비아 성향일 수도 있다.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제품을 계속 만들어낸 대표적 혁신가였으나 옷은 똑같은 청바지와 블랙 티셔츠만 입었다. 옷에 대해서는 네오포비아였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 돈을 버는 부분에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만 돈 버는 것과 상관없는 생활 관련 부분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원래 하던 대로 했을 뿐이다. 또한 소득과 재산을 늘리는 방법은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소득보다 재산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 이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하는 일과 재산을 늘리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득을 늘리려면 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하고 또 일을 잘해야 한다. 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소득도 늘어난다. 이게 대다수 사람이 돈을 더 벌기 위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재산을 늘리는 건 좀 다르다. 재산을 키우려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늘려야 한다. 돈을 버는 기술보다 돈을 관리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일론 머스크는 일을 열심히 잘해서 세계적 갑부가 된 게 아니다.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고 테슬라 주식이 올라서 갑부가 된 것이다. 그가 테슬라 주식 없이 테슬라 CEO로만 일했다면, 즉 CEO 월급만 받았다면 절대 세계적 갑부는 될 수 없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에 있다. 그리고 소득을 늘리는 방법과 재산을 늘리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자기 분야에서 좀 더 일을 잘하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소득을 늘리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하지만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사람은 돈 관리, 주식, 부동산 투자 등 소위 재테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소득이 많은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소득을 늘리는 길과 재산을 늘리는 길은 서로 다르다. 부자가 되려면 자본이 늘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본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보다 높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본은 항상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이동하는데 노동은 그런 이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자본의 경우 수익률이 낮으면 바로 돈을 뺀다.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부동산이 좋으면 부동산에 돈을 넣고 주식이 좋으면 부동산에서 돈을 빼 주식을 산다. 주식 중에서도 바이오가 좋다고 하면 바이오 주식을 사고 AI, 인공지능이 돈이 된다고 하면 AI에 돈을 넣는다. 주식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은 없다. 카스텔라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카스텔라 가게를, 탕후루가 잘 된다고 하면 탕후루 가게를 창업한다. 그러다 카스텔라, 탕후루가 돈이 안 되면 바로 정리하고 다른 아이템으로 갈아탄다.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수익률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다. 여윳돈이 없는 사람도 어떤 은행에서 금리를 1%, 2%를 더 준다고 하면 바로 예금을 옮긴다. 그렇게 돈을 옮길 때 어떤 죄책감도 없다. 10년 동안 이 은행 대출을 이용해 왔으니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금리가 다른 은행보다 더 높더라도 계속 이 은행 대출을 이용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10년 단골 가게라 해도 옆에 더 싸게 파는 가게가 생기면 바로 이동한다. 자본은 그런 식으로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쪽으로 계속 움직인다. 높은 수익률을 예상했음에도 손실을 보는 경우는 많지만 처음부터 수익이 낮고 손실이 예상되는 곳에 돈을 넣지는 않는다. 이렇게 좋든 싫든 냉혹한 자본이 승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노동보다 자본의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노동은 수익률에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지만 자본은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노동은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지만 자본은 돈을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노동을 오래 하면 실력자가 되고 기술자가 되고 장인이 된다. 훌륭한 사람이고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좀 다른 얘기다. 평생 노동 수익률은 높지 않다. 자본에 민감하고 수익성 좋은 걸 찾아 이리저리 움직인다면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술자, 장인이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결국 자본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보다 높은 이유는 자본이 수익률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더 많이 찾아다니면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다. 움직이기 어려운 노동과 계속 움직이는 자본 중에서 자본, 즉 돈이 승자일 수밖에 없다. 좋든 싫든 이게 노동과 자본의 현실이다. 긍정적 사고 방식이 부를 부른다고 하는데요. 최근 사람들의 소득에 따라 사고 방식도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제시되고 있다. 음식의 경우 가난한 사람은 양이 많은 것을 좋아하고 일반 사람은 맛있는 것을 좋아하며 부자는 모양이 예쁘고 멋있어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식이다. 또 가난한 사람은 돈을 소비하는 것이니 돈이 생기면 바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산층은 돈은 저축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부유층은 돈은 보존하고 투자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대표적인 연구 결과 중 하나로 미국 코넬대 다스 연구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경제 전망 간 관계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1978년부터 2014년까지 매달 400명씩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 조사에서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가, 실업률은 좋아질까, 나빠질까, 자신의 재정 상황은 1년 전보다 좋아졌는가 등을 물어봤다. 부자의 전제 조건은 미래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 18만 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이렇다. 고소득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경제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다. 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보다 고소득자가 더 긍정적이었다. 이들은 주식시장, 자산시장에 대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지녀 투자를 더 많이 했고 그래서 더 높은 소득을 올렸다. 반면 저소득자, 교육을 덜 받은 사람은 미래에 대해 덜 긍정적이었다. 즉, 이 연구의 결론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는 미래 전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 경제적 상태에 따라 다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왜 그럴까요?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자, 부자가 되는 길도 마찬가지다.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투자할 수 있다.
앞으로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투자할 수 있다. 집값이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 또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식, 부동산을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다. 투자를 오래 한 사람만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곧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주가가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식을 하지 않는다. 설령 하더라도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 없다. 지금 올라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수익이 나면 바로 팔아서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다.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투자를 할 수 없다. 설령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하더라도 큰 돈을 투자할 수 없고 오래 투자할 수 없다. 투자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언제나 미래를 좋게만 보는 건 아니다. 보통 사람은 경기가 나쁠 때 나쁘다고 본다. 정확히 판단한다.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고 있을 때 좋아질 거라는 신호가 나와도 계속 안 좋을 거라고 판단한다. 나쁠 때는 나쁘게, 좋을 때도 나쁘게 전망한다. 반면 고소득자는 다르다. 경기가 나쁠 때는 나쁘다고 본다. 그 대신 경기가 좋아지고 있을 때는 좋아진다고 판단한다. 나쁠 때는 나쁘게, 좋을 때는 좋게 전망하는 것이다. 나쁠 때는 나쁘게, 좋을 때는 좋게 전망하는 게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이다. 보통 사람은 나쁠 때는 나쁘게, 좋을 때도 나쁘게 전망하고 낙관적인 사람은 나쁠 때도 좋게, 좋을 때도 좋게 전망한다. 보통 사람은 좋을 때도 나쁘다고 전망하니 크게 성공하기 힘들고 낙관적인 사람은 나쁠 때도 좋게 생각하니 망하기 쉽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노동으로는 자본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책 월급만으로는 돈을 버는 걸 절대 이기지 못한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